설탕을 동일하게 100g씩 준비한 후 가로 세로 1.5m의 동일한 공간 내에 뿌려보았다. 구석 흡입력도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양을 모퉁이와 구석에 뿌렸다. 두 로봇 청소기의 흡입 옵션을 모두 최대치로 하여 진행해봤다. 모아진 먼지통 속 설탕의 무게를 재본 결과는 로보락 S7 Max V 울트라 광고가 들어왔다. 이 리뷰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은데 출시 후 한 달이나 늦어졌다. 여러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지만 뭐 상황을 요약하자면 출시일에 맞춰 S7 Max V 울트라 중심 리뷰할래, 늦어져도 에코백스 X1 옴니와 비교 리뷰할래인데 내 스타일 알잖아. 개인적으로 국내 최초 공개, 출시에 맞춘 달달한 조회수 이딴 거 상관없다. 나 리뷰광인 귀곰, 광고 타이밍은 광고주 사정이고 난 출시 후 한 달이던 두 달이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확실히 씹으려야 직성이 풀린다. 그리고 내 리뷰에서 시청자들이 진짜로 보고 싶은 내용은 솔직히 후자 아니야. 로보락 기술력 정점에 있는 제품이 S7 Max V 울트라고 에코백스 끝판왕이 X1 옴니인 만큼 이 정도면 로청 덕후들 사이에선 파키아오 대 메이웨더급 빅매치인데 이걸 어떻게 참냐고. 타이밍이 밀려? 오히려 좋아. 로청 덕후들 심장 설리설리한 만큼 두 제품 모두 3달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테스트해보며 진짜 빡시게 비교해봤다. 두 브랜드 중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다양한 정보를 통해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자, 그럼 출발! 흡입 세척 비교. 청소기의 근본은 역시 쓸고 닦는 거 아니겠어? 이번 로보락 제품은 최고 흡입력이 무려 5100파스칼로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제품이다. 물걸레 세척 또한 S7 시리즈에서 미리 선보였던 완성도 있는 음파 전동 세척을 계승했다. 이전에도 사용해보며 꾸준히 경험치를 쌓아왔지만 1분에 3000번 진동하는 고속 진동형 물걸레질의 성능은 꽤 만족스러웠다. 뭐랄까 문과 망상식 표현 기법으로 설명하자면 입자의 고진동 에너지를 때려박아 벗겨내는 느낌이랄까. 거기에 리프팅 기능 또한 유지하고 있어 러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나로서는 물걸레를 뗐다 붙였다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건식 습식 청소가 가능하다는 것도 개꿀이었다. 이런 로청의 핵심인 흡입력과 물걸레 세척이 좋다고 입으로만 야부리 털 것 없이 그냥 실험으로 비교해보았다. 먼저 흡입력 비교다. 단순 스펙상 최대 흡입력의 경우 S7 Max V 울트라가 5100파스칼, X1 옴니가 5000파스칼이다. 숫자상으론 로보락이 근소하게 앞서는데 실험 결과도 그럴까. 설탕을 동일하게 100g씩 준비한 후 가로 세로 1.5m의 동일한 공간 내에 뿌려보았다. 구석 흡입력도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양을 모퉁이와 구석에 뿌렸다. 두 로봇 청소기의 흡입 옵션을 모두 최대치로 하여 진행해봤다. 모아진 먼지통 속 설탕의 무게를 재본 결과는 와, 짜고 친 것처럼 S7 Max V 울트라와 X1 옴니 모두 92g을 흡입했다. 사실 100파스칼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이 정도면 둘 다 흡입력 자체는 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다만 로봇 청소기라는 제품군 자체의 형태와 구조 문제이긴 한데 구석 청소에 좀 약하다. 이 구석 청소는 둘 다 좀 아쉬운 흡입 수준을 보여줬다. 다음은 물걸레 세척력 비교다. X1 옴니의 경우 분당 180번 회전하는 회전형, X7 Max V 울트라는 3000번 진동하는 음파 진동 형태의 물걸레를 가지고 있다. 음파 진동이 생소할 텐데 이런 식으로 고속 진동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형태다. 형태와 작동 원리는 완전히 다르지만 결국 물걸레 세척력은 심플하다. 압력이 높고 물리력 좋고 청소 시간이 긴 쪽이 유리하다. 야부리 털 것 없이 이건 역시 실험으로 비교해봤다. 같은 공간 범위에 3cm 케첩을 3cm 간격으로 3번 뿌린 케첩 실험군을 총 3군데, 점착력이 더 강한 잼 실험군은 1군데 동일하게 배치하였다. 두 로봇 청소기 모두 물걸레 세척 옵션을 모두 최대치로 하여 진행해봤다. 걸레 세척력 결과는 일단 보기에 두 제품 다 기대 이상의 세척력을 보여줬다. 다만 재미있는 점은 그 디테일에선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먼저 강한 물리력이 특징인 회전 물걸레 특성상 X1 옴니는 특정 스팟에 대한 세척 파워에 강점이 있는 모습이었다. 이건 잼 세척력을 보면 차이가 느껴졌는데 X1 옴니는 잼의 흔적이 거의 사라진 반면 X7 Max V 울트라는 희미한 흔적선이 보였다. 바닥잼같이 점착력이 강한 이물질 세척력은 옴니가 근소하게 좋았다. 다만 케첩의 경우 결과가 달랐는데 세 군데의 케첩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척된 S7 Max V 울트라와 달리 옴니의 경우 마지막 케첩 자국이 동그랗게 남아있었다. 이는 회전형 걸레의 특성 때문인데 일정량 이상의 이물질은 회전하면서 이 이물질을 흩뿌려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로보락은 음파 진동 형식인데 걸레 압력도 6N으로 옴니의 3N
버튼보다 높고 집중 모드 시 물걸레 세척 간격이 조밀해서 동일 공간 세척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다. 게다가 본체에 탈부착 가능한 200ml의 물탱크가 탑재되어 있어 걸레의 물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 상대적으로 많은 이물질 커버에 용이했다. 게다가 청소가 완료 후 복귀 시 로보락의 경우 오토 리프팅으로 걸레를 들어 이동하기 때문에 복귀 시 더러운 걸레로 바닥을 문대며 이동하지 않는 디테일도 좋았다. 도크 비교. 최근 로봇 청소기들의 트렌드상 도크의 편의성과 기능을 강조하는 일명 도크 싸움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로보락 S7 Max V 울트라 또한 도크의 자동 물걸레 세척, 도킹 시 물탱크에서 본체 물통으로 자동 물 충전, 자동 먼지 비움 기능 등 귀차니스트 자동으로 홍콩 보내는 기술들이 화려하게 탑재되어 있다. 특히 이 물걸레 세척은 기존 회전형 제품들과의 차별점을 보이는데 세척 브러쉬가 좌우 양방향으로 이동하며 세척해준다는 거다. 뭔가 스크래퍼로 걸레를 긁어낸다는 느낌이라 이 털 사이에 박힌 이물질 세척을 잘해준다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본체만큼 중요해진 이 토크, 그중 핵심이 되는 5가지: 물걸레 세척, 물걸레 건조, 물 사용량, 흡입력, 관리 중심으로 C게 비교해봤다. 첫 번째로 물걸레 세척이다. 이 도크의 물걸레 세척 방식은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인데, 걸레를 회전시켜 고정된 빨래판에 문대는 형식의 에코백스 대비 로보락의 경우 걸레는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는 회전형 물갈퀴 브러쉬를 통해 물을 뿌리고 오염물을 제거하는 형태다. 걸레에 동일한 케첩과 잼이 묻은 세척 실험 이후 바로 테스트해봤다. 결과는 두 제품 모두 케첩에 걸레가 부분적으로 물든 것 빼고는 휴지에 케첩이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세척됐다. 두 번째로 물걸레 건조다. 이 부분도 방식의 차이를 보이는데, 열풍으로 걸레를 말려주는 에코백스 대비 로보락의 경우 지면과 걸레 사이를 띄워 자연 건조시키는 방식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열풍 건조가 훨씬 잘 마르고 냄새도 덜 난다. 이전 S7도 S7 Max V 울트라와 동일한 자연 건조 방식인데, 오랜 기간 이 제품을 사용해본 결과 열풍 건조 방식 대비 환경에 따라 걸레 냄새를 원천적으로 맡기는 힘들었다. 특히 장마철은 좀 역부족이었달까. 그래도 울트라 제품은 전작인 S7 플러스와 다르게 물걸레를 세척 후 건조하고 여기에 전용 세제를 사용하여 냄새 억제력은 많이 상승하였다. 개인적으로 전력량은 당연히 열풍 건조가 더 많이 들지만 차라리 냄새를 완벽하게 잡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이번 S7 Max V 울트라의 가장 아쉬운 점이었다. 세 번째로 물 사용량이다. 이게 중요한 게, 물이 빨리 부족해지면 물 교체를 자주 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에코백스의 경우 4리터, 로보락의 경우 3리터의 물통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물통 용량만 봤을 땐 로보락이 밀리는데, 실제 청소해본 결과 꽉 채웠을 때 기준 표준 물걸레 모드 가동 시 두 제품 모두 31평 기준 4번까지 물청소가 가능했다. 이게 가능한 게 S7 Max V 울트라의 경우 도크 물통 용량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 본체 물통의 물을 자동으로 채워줘 물청소 시 물 사용량을 최적화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도크 흡입력이다. 흡입력 테스트를 위해 먼저 두 제품의 먼지통에 설탕 50g을 동일하게 넣어줬다. 이 과정에서 먼지통 전체에 대한 흡입력을 체크하고 최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설탕을 최대한 먼지통 내에 균일하게 펴줬다. 본체 도크 흡입력 결과는, 먼저 X1 옴니의 경우 도크 흡입구와 가까운 쪽에 설탕은 흡입이 되었는데, 흡입구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쪽은 17g 정도의 잔여량이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X7 Max V 울트라의 결과는, 와우, 설탕 흔적 정도만 남기고 싹 빨려 들어갔다. 거진 100%에 가까운 흡입력이었다. 이런 극적인 실험 결과가 나온 게 바로 흡입 구조의 차이 때문이었다. 에코백스의 경우 이 정도 면적의 공기 흡입구를 통해 먼지를 빨아들이는 반면, 로보락의 경우 이 흡입구 면적만 봐도 훨씬 넓다. 본체의 메인 브러쉬가 역회전하면서 먼지통의 입구를 통해 비워지는 형태라 먼지통 내부 구석구석 균일하게 흡입이 가능했다. 게다가 도크 흡입 시간도 로보락은 34초, 에코백스는 13초 정도로 3배 이상 차이가 나 이 부분도 흡입력에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관리다. 물걸레 자동 세척 제품의 경우 이 걸레판에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다. 에코백스는 대부분의 시리즈에서 이 걸레판이 본체와 분리가 안되는 일체형을 고집하고 있는데, 왜 이런 똥꼬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다. 이 경우 매번 물티슈를 집어넣어서 닦아줘야 해서 청소가 상대적으로 좀 불편하다. 로보락의 경우 가장 신기했던 포인트였는데, 돌아가는 청소 브러쉬가 걸레의 오염물 제거뿐 아니라 발판 또한 함께 청소해줘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해준다. 또한 이 브러쉬가 떨어진 오염물들을 한쪽 거름망으로 모아주는데, 이 거름망만 빼서 세척해주면 돼서 편리했다. 이 브러쉬도 거름망처럼 탈부착이 가능해서 세척 및 교체 등 관리가 용이했다. 다만 로보락도 군데군데 묻은 오염물들은 손으로 닦아내긴 해야 한다. 알고리즘 비교. 피지컬을 따져봤으면 뇌지컬도 함께 체크해봐야지. 로봇 뇌지컬, 즉 얼마나 똑똑하게 청소를 잘하느냐를 결정하는 메인 요소는 센서를 통한 청소 알고리즘 연산이다. 개인적으로 로보락 브랜드 역대 명기를 꼽으라면 로청계의 라이다 센서 쇼크를 가져온 2세대와 충격적인 회피력을 처음 선보인 S6 Max V였다. 이번 제품은 그 S6 Max V 대비 장애물 정확도는 22%, 회피 속도
속도는 70%나 빨라졌다고 한다. 3D 구조광 스캐닝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수행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어려운 이야기는 다른 전문 IT 리뷰어분들을 참고하고 난 문과라 무식하게 노가다로 비교했다. 둘 다 탑급 라이더 센서와 전면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부분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체크해봤다. 첫 번째로 청소 알고리즘 최적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청소 시간을 비교해봤다.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청소 시간 자체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31평 기준 S7 Max V 울트라와 X1 옴니 모두 동일하게 47분 수준의 청소 시간을 보여줬고 20평 기준으로는 로보락 32분, 에코백스 29분이 걸렸다. 다만 체크해야 할 부분이 청소 중간 물걸레 세척 시간인데 물걸레 세척 시간이 로보락이 4분 48초, 에코백스는 1분 30초로 로보락이 3배 이상 길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X7 Max V 울트라가 중간 세척 시간은 길지만 실청소 시간은 조금 더 빨라 종합적으로 비슷한 소요 시간이 나오는 것 같다. 실제로 로보락의 경우 방해 형태에 따라 가로 세로 왕복 방향을 바꾸는 등 효율적인 청소 동선 최적화가 뛰어나 알고리즘은 로보락이 시리즈 전반에 걸쳐 조금 더 좋다는 인식을 받았다. 특히 러그가 깔려있는 경우 러그 가장자리를 따라 먼저 면적을 체크한 후 러그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먼저 물청소하고 나중에 흡입 청소를 따로 해주는 모습은 알고리즘의 디테일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두 번째로 퀵 매핑 시간 비교다. 보통의 매핑은 청소를 다 하면서 그리기 때문에 30평 기준 1시간이 넘게 그린다. 퀵 매핑의 경우 청소를 하지 않고 공간 지도만을 빠르게 생성하는 기술이다. 센서를 통한 공간 인식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동선 연산 모두가 필요한 영역이라 프리미엄 청소기 기술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이 퀵 매핑 시간의 경우 20평 기준 S7 Max V 울트라가 4분 28초, X1 옴니가 4분 5초가 걸려 X1 옴니가 조금 더 빨랐다. 세 번째로 장애물 회피력이다. 두 제품 다 가장 발전한 형태의 전면 센서인 카메라 형태의 센서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장애물 회피가 가능해지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체크해봤다. 먼저 가장 많이 멈추게 되는 요인인 전선의 경우 두 제품 다 원활하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반려견의 배선물 또한 원활하게 피했다. 다만 로보락 S7 Max V 울트라의 경우 오염도에 따라 피하는 안전거리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스쳐도 치명적인 똥은 전선보다 더 멀리서 피하는 형식인데 실제로 장애물 회피 시 평균적으로 에코백스보다 좀 먼 거리에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보니 두 제품의 극적인 회피력 차이가 나타난 상황은 두 가지였다. 먼저 에코백스가 우위에 있던 상황은 바로 반사가 되는 스테인리스 같은 철제 재질의 장애물 회피였다. 단적인 예로 건조대를 들 수 있는데 센서 인식 방식에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재질의 경우 에코백스의 회피력이 로보락 대비 좋았다. 반대로 로보락이 우위에 있던 상황은 어두운 상황이었다. 어두운 방에 동일한 형태로 놓여진 흰색과 검정색 전선에 대한 회피력 테스트를 해봤는데 S7 Max V 울트라의 경우 자체 LED 라이트를 이용하여 어두운 상황에서도 완벽한 회피력을 보여준 반면 X1 옴니의 경우 인식률이 떨어져 바로 전선을 잡채 드시듯 야무지게 드셨다. 침대 공간 아래 같이 어두운 곳을 청소할 때 로보락이 유리할 것 같다. 앱 안전성 비교. 앱 안정성은 로보락이 더 뛰어나다기보다 에코백스가 유독 안정감이 떨어진다. 내가 에코백스 제품만 3개째인데 경험상 사용에 지장이 생길 정도는 아니었지만 에러 팝업이 뜨는 상황이 타 브랜드 대비 많았다. 앱에 너무 많은 기능이 들어있어 좀 무거운 것이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다. 소음 비교. 소음의 경우 도크 흡입 시 S7 Max V 울트라가 84dB, X1 옴니가 83dB이었고 본체 최고 강도 흡입 시 S7 Max V 울트라가 81dB, X1 옴니가 78dB 정도로 로보락의 흡입 강도가 센 만큼 소음도 살짝 더 컸다. 기타 비교. 배터리 용량은 둘 다 5200mAh로 동일하다. 다만 X1 옴니를 반년 정도 사용해보니 배터리 성능이 저하돼서 30평 기준 구매 초반 최고 강도로 한 번에 청소가 가능했던 게 현재는 불가능해졌다. 이건 로보락도 시간이 지나면 비슷해질지 체크해봐야 할 것 같다. 카메라 기능의 경우 두 제품 다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볼 수 있는 CCTV 기능을 지원한다. 카메라라면 역시나 보안이 걱정될 텐데 두 제품 다 TUV 라인란드 보안 등급을 받았다. 다만 그래도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S7 Max V 울트라의 경우 대기 상태에서 카메라가 본체 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이라면 로보락 쪽이 더 나을 것 같다. 소모품은 에코백스가 낭낭하니 더 잘 준다. 기존 세정액과 청소솔 그리고 여분의 걸레까지 동봉되어 있다. 로보락이 이 소모품 관련해서 대대로 짠 편인데 추가 소모품이 없다. 디자인은 뭐 주관적인 부분이 강해서 뭐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긴 힘들지만 현재 모델로 컬러만 비교하자면 개인적으로 유광보단 당무광이다. 가격 비교. 현재 로보락 S7 Max V 울트라 가격은 에코백스 X1 옴니와 동일한 159만원이다. 브랜드의 기함급 제품이라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다. 만약 물걸레 세척 기능이 굳이 필요 없다면 함께 출시된 S7 Max V 플러스 제품을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S7 Max V 플러스는 본체의 뛰어난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전 S7 때 만족스러웠던
있던 사이클론 자동먼지 비움 노크를 계승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결론평, 긴 말 싫어하는 우리 귀독자들을 위해 한판 요약 정리 시게 준비했다. 맨날 비교 리뷰하면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좋은지 하나만 골라달라고 하는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 완벽한 제품은 없다. 나에게 좀 더 맞는 제품이 있을 뿐. 그렇기에 내 상황과 나에게 더 필요한 강점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자. 이번 리뷰에는 실험이 많았는데 개인이 진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환경의 통제 등이 완벽할 수가 없고 오차 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 결과값을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 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좋은 선택에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에 내 리뷰가 양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거다. 오늘 딱 봐도 개고생한 거 티나지 않아? 그렇게 느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게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